젠가는 밑에가 무너지면 무조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젠가 같은 굉장히 멋져요. 젠가형 학문 밑에 구멍이 빠지면 무너진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옆에 뭐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또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시는 네. 우리 김필립 선생님. 대표님, 네. 원장님, 선생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 김필립 초집중 몰입 수학을 쓰셨고요. 지금 이제 필립교육그룹 대표님으로 계신데요. 그리고 또 김필립 수학학원의 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런 거보다 네.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제일 설명을 잘하시는 분. 아, 그래요? 네. 직접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미정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정확한 소개죠. 사실 아까 코칭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수학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제일 설명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20년 정도 수학 교육에만 매진해온 김필립 대표입니다. 왜 20년 전에 안 계셨어요? 제가 나이가 나오는군요. 근데 그 대표님 성함이 김필립 이게 본명이신 거예요? 아니요. 어떤 그 학부모님께서 네. 굉장히 오래 전에 붙여주신 거죠. 원래는 네. 지금은 제가 반드시 필에 설립자를 쓰는데 그 맨 처음에 그 닉네임을 받았을 때는 네. 반드시 필에 들어갈 입. 근데 이제 연음으로 그냥 필립. 걸리면 원하는 대학을 무조건 집어넣는다. 그런 진짜. 뜻입니다.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되게 세련된 외국 이름일 것 같지만 그렇죠. 그 중의적인 의미가 또 네. 있네요. 사실 이제 저도 이 촬영이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면서 제가 사실 수포자였습니다. 수포자였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수능 칠 때는 미적분까지 네. 해야 되거든요. 네. 문과생인데 제가 미적분 안 하고 수학을 쳤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잘 갔는데 그때 이제 만나 뵙고 선생님 만나 뵀었다면 제가 네.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수포자의 삶을 살았었는데 수포자가 되는 과정이 이게 진짜 한 번 그 교육 과정 속에서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못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한 중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면서 한두 단어씩 이렇게 놓치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 갭이 커지면서 난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리고. 그때 골든 타임이 있나요? 저 사실 그게 궁금해요. 그 사실 지금 우리 보라보라님께서 네. 어떻게 보면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주셨어요. 제 경험담이라서. 왜냐하면 보통은 이 전문가라고 하면 네.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네. 어렵게 설명하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항상 쉽게 표현을 네. 해야 되는 거고 또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얘기를 해야 우리는 전문가라고 보통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보라보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어느 포인트, 어느 부분에서 수학의 맥을 놓치면 또는 성취도를 놓치는 순간 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결국 수포자로 간다라는 말이 수포자가 되는 가장 정확한 그 양상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언제부터 내가 수포자의 조짐이 있었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아니면 무너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수학의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수학이라 그러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는지 사실은 그 부분을 찾아내면 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데 대부분 상처가 깊고 이미 골물대로 골마버린 이유니까 사실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경험담인데요. 네. 제가 수학을 뭐 잘하진 않았지만 못하진 않았거든요. 쭉 가다가 수열에서 제가 못 따라갔어요. 네. 못 따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애를 넘어서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하면 되는데 거기서 흥미를 확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뒤를 그냥 다 놓쳐버렸거든요. 네. 혹시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걔를 넘어서 가야 되는지 빼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걔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가야 되는지 네. 그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질문. 오늘 양쪽 다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의 굉장히 멋진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고 또 질문도 잘 해주시는데 미정님은 굉장히 훌륭한 수포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수포자가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슬슬 발병을 시작합니다. 초등 4학년 때 분수? 분수 예, 거기서 첫 번째 수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더하기 빼기까지는 잘 했는데 분수에서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어떤 조짐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미정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하시다가 고등학교 맞아요. 수열. 그럼 그건 2학년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굉장히 공부를 잘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수포자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수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그 문제가 생긴 케이스고 그리고 늦게지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데서 걸린. 예, 사실 우리나라 수포자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면 수포자 3남매라고 있어요. 삼각함수. 악명 높아요. 예,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그 용어 딱 그 삼각형의 밑변 높이 뭐 요 정도만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 고등학교 삼각함수는 중학교 때 나오는 그런 용어 설명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거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학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각함수가 수포자를 양산하는 거의 1, 2등 공신에 들어가요. 두 번째가 로그. 예, 로그를 잘 넘어갔다는 사람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기하셨던 수열. 그 수열이 시그마부터 시작을 해요. 시그마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뒤는 다 무너집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심각해지냐면 수열이 무너지면 뒤에 있는 수열의 극한이 무너져요. 근데 이 수열의 극한이 무너지면 결정적으로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수열로 시작했는데 그게 미분적분의 맨 초입까지 동시에 다 무너지는. 그래서 미적분에서 완전히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런 친구는 대부분 수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럼 그 부분을 패스하고 또는 스킵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스킵을 하면 미적분을 못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짚고 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첫 번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때 유일하게 거기를 스킵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깨부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사교육 전문가니까 자꾸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해서 책이 아닌 선생님의 역할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정님이 훌륭한 선생님만 만났었다면 시그마를 정복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미적분까지 쾌도남마 예 화죽지세로 아마 스카이 정복이 갔을 예 됐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예 스카이 아니라 뭐 하버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공감한 게 네. 솔직히 이제 제 학창 시절을 그대로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사실 공부를 뭐 못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제 나름대로 정석을 굉장히 봤어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시그마 리미트가 이해가 안 돼.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다 이해하고 쉽네 뭐 했는데 네. 이 시그마 리미트부터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한대가 왜 있고 이걸 왜 내가 더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다른 과목 같은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거는 내가 이해 안 가면 건너뛰고 다음을 이제 공부해도 어느 정도 풀 수가 있는데 수학은 건너뛰는 순간 젠가처럼 이제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죠. 무너지는. 젠가는 밑에가 무너지면 무조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은 젠가 같은 굉장히 멋진데 젠가형 학문 밑에 구멍이 빠지면 무너진다. 아, 나 칭찬 드려야 정확히. 되겠어. 아, 예.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훌륭한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생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다만 방향이나 수학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팁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이 흥미진진하게 얘기가 되어 가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부분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는 게 가장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가 무조건 공감합니다. 이거는. 맞나요?
저의 경험을 빗대어 보면은 딱 그 이제 학교 정규 교육에서는 나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단원이.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순간에서 이제 안 풀리네 하면서 포기를 하는데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나는 거기서 이제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 수포자의 골든 타임이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놓친 그 부분으로 예. 자기 학년과 상관없이 되돌아가서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지금 미적분이 안 돼?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서 후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기를 그렇게 만든 환부의 가장 근원 그쪽으로 파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9개 등급이 있으면 그 딱 센터가 5등급이에요. 그러면 5등급 정도 맞으면 얘가 반 정도를 안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은 7등급, 8등급, 9등급은 아예 제로예요. 모르는 거야. 하나도. 그래서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1번으로 쭉 찍든지 1, 2, 3, 4로 찍든지 그런데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 7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등급하고 9등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3등급 정도가 딱 지금까지 배운 거에 반 정도를 좀 아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이미 무너져 있는 거죠. 아니면 구멍이 뚫렸든지 빨리 후행으로 돌아가서 그 구멍들을 완전하게 내 거로 만들고 올라오면 정말 희한하게 마술처럼 2등급, 1등급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기 실력은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정도 점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만 치면 더 낮게 나오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네. 공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든지 예, 예.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특히 예. 수학 중심으로 네네.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게 대부분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딱 그 정도인 거지. 예,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걸 주관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자기가 위로를 하냐면 내가 이 공식만 생각났어도 두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이 공식을 지난번에 알았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 실력인데 잠깐 까먹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공식은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이미 자기 실력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식이 생각 안 난 거지. 그 실력은 있었는데 공식이 생각 안 난 거라는 건 주관적 판단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치료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찾아져요. 두 번째는 시험 울렁증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뭐 그렇다고 주장하는 그것도 실력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등급으로 또는 성적으로 쭉 이렇게 나열되잖아요. 거기에 모든 아이들이 다 시험 울렁증이 있어요. 울렁증은 다 있고 울렁증을 견디면서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왜냐하면 사실은 공부 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힘든 학문이 수학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감히 수학 문제를 풀면서 울렁증이 안 생긴다고요? 예, 다 그냥 자기만을 위한 변명이죠. 제가 수학 계속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수학 과목보다 수학 과목 이만큼 틀렸으면 다른 과목 다 합친 것보다 수학이 더 많이 틀렸거든요. 수능 때. 저도 그랬어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때 그때 수열을 만났어야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리미트 시그마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 뭐 아까 분수 말씀하셨듯이 뭐 그렇게 되는 뭐 학문이 그 학년이 있을까요 혹시? 네. 분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미 언급을 했고, 예, 그리고 초등에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규칙과 대응이라는 파트. 규칙과 대응. 사실은 규칙과 대응이 두 가지의 중요한 그 뿌리가 되는 건데 함수, 그 다음에 수열. 예, 요 두 개를 거의 아우르는 그 시작이 규칙과 대응이라는 단원입니다. 초등은 어떠한 단원의 본격적인 그 깊이를 파고드는 그러한 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초등이니까. 그래서 맛만 보게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찍 시작해야 된다 또는 늦게 시작해야 된다보다 더 중요한 건 초등 때는 수학하고 친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런 부담감을 떨치면 수학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난리를 친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라는 건 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없이 그 문장형으로 굉장히 비비 꼬아놓은 가끔씩 되는. 맞아. 그런 문제도 가급적 배제하세요. 예,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즐겁고 재밌게. 재밌게. 난 수학이 좋아, 재밌어. 요렇게. 아이 거기까지만 가면 성공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이 막 중학교 거를 막 어려운 거를 이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 요것도 확대 해석일 수가 있는데. 진짜 하자마자 왜 그래요? 아, 뭐냐면 네. 오늘 제 논지가 네. 듣다 보면 그래 그럼 선행은 필요 없어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네. 사실은 불필요한 선행을 하지 말자는 거고 할 필요가 없는 아니면 할 주제가 안 되는데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 제가 왜 주제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네네. 방송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더라도 아, 좀 뼈 때리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네. 수학은 수직적, 계층적 학문이기 때문에 밑에를 반드시 다지고 올라와야 된다. 그런데 얘가 지금 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후행은 탄탄하게 돼 있어. 그럼 왜 선행을 안 나가죠? 굳이 일부러 안 나갈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나갔는데 네. 나갔는데도 이해를 잘해. 그러면 계속 나가는 거죠. 자기 능력, 자기 역량에 맞춰서 나가면 된다. 굳이 나가는 애를 끌어당길 필요도 그리고 안 되는 애를 밀어 넣을 필요도 없다. 자기가 역량이 되면 나가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예습은 어느 정도를 해야 타당하냐? 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이들마다 지금 다르죠. 알았어요. 아, 딱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미 막 지금 고2, 고3이 됐는데 이제 수포자인데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험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10점은 올릴 수 있다 이런 좀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책 안에 정확하게 10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그리고 그 퍼펙트한 방법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집어드는 순간 10점은 올라가요. 일단 10점 예. 시험 보는 스킬. 그 시험 보는 스킬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실력을 시험으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데 그게 시험으로 잘 나타내주는 그 과정 거기서 스킬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체크업하면 10점 올라간다. 근데 10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40점인데 나는 90점이 되고 싶어. 이러면 그 스킬을 갖고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럴 경우 인텐시브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보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1년이면 10년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점이 90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전략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각오와 노력이 수반된다면 사실은 40점이 90점이 되고 뭐 60점이 만점이 되는 그러한 기적 충분히 일어납니다. 방법을 찾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 파이팅.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 하셨잖아요, 우리 보라보라님이 40점에서 뭐 90점, 80점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네. 보니까 자기가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빨리 발견을 하고 거기에 젠가를 빨리 탁 꼽아가지고 네,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학원 네, 운영하시는 저의 분이시- 이런 아픈 추억들까지 잘 어루만져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제가 책을 낸 이유는 주위에 잘 살펴보면 훌륭한 그 아까 얘기했던 방향타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안내자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찾아내는 데 필요한 나침반 같은 안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티칭,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를 그래도 정리를 해놓은 그 내용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읽어봤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감이 좀 그런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고 네. 물론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네. 그다음에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가이드도 만나고 네. 예.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좀 이제 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가르칠 거예요, 자녀? 아니요, 직접 가르치지 않죠. 지금까지 뭘 배웠나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바쁘신데 나와 주셔가지고 네. 예, 너무 재밌게 촬영 잘 하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좌총용 우베코 이 양쪽 그 진행자분들이 너무 예, 편안하게 저를 해줘서 네. 제가 사실 더 편안하게 네. 가능한 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셔서 네.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선생님들 모셔서 또 한번 네, 여러분 스포자는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수학 너도 할 수 있어. 예, 야너수. 이런 거 써먹어도 되나?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